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기초부터 알려드림 세 번째 수능 최저와 수리논술 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해요. 수능 최저는 대학에서 수리논술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먼저 1단계로 수능 최저라는 기준을 두고 이걸 충족한 학생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채점을 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그냥 탈락인 거고, 대학에 따라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톨릭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수원대, 연대, 한양대, 인하대, 아주대, 한국상기대, 기술교육대, 한국외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는 수능 최저가 없죠. 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그 중에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논술로만 대학을 가는 거고, 다른 대학은 논술과 학교 내신 성적이 결합해서 이제 점수 산정을 해서 등수별로 합격자를 가리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논술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술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은 최저가 없는 데를 쓰는 게 유용한데, 대부분은 최저가 있는 대학을 쓰는 게, 최저 있는 대학을 쓰는 것이 일단 경쟁자들을 떨구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최저가 없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긴 하는데, 이런 대학, 특히 연대, 한양대는 최저가 없는 최상위권 대학이니까 여기는 수능 기준으로 말하면 모의고사에 거의 1등급 정도 나와야만 이 대학을 실제로 논술로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의 모의고사는 5등급이 나오면서 논술로 연대를 가는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이 다음 편에서 대학별로 살펴볼 때 수능 최저를 바라보기로 하고요. 이런 대학이 최저가 없다라는 사실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유형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 표에다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예를 들면 건국대는 미적 기하를 꼭 봐야 하고 과학도 2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상위 1과목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학교들은 미적 기하를 필수로 봐야 되고 과학 2과목 중에 1과목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사용된다라는 거고, 성균관대는 미적 기하하고 과학을 2과목을 보는데요. 과학 2과목이 별도의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가 지금 표로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수능 응시를 어떻게 해야 이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는 확률과 통계니까 수학에는 제한이 없고 과학만 응시를 하면 여기 대학은 갈 수 있다. 동국대는 수학에는 아무 제한이 없고 과학 응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서강대는 논술 응시 자체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는 어떤 수능 형태를 응시했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응시를 할 수 있고 최저 조건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응시는 가능한 거죠. 다만 서강대의 논술은 주로 자연계열 느낌의 미적분에서 많이 내니까 시험을 보면 그런 학생은 떨어지겠죠. 표면상으로는 응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서울여대는 국영수 중에 한 개 3등급이니까 여기 표상에 나타낼 수 없어서 따로 써놨고요. 숙명여대의 B라는 건 확통하고 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IT공학 전공, 통계학과, 의료학과가 여기에 해당되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 시험의 난도와 유형인데, 이 수리 논술 시험의 난도와 유형은 제가 분류를 한 거라 저의 주관이 작용하고요. 실제로 여러분은 이 난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어디 볼 거냐는 이 난도에 따라 결정하는 건 아니고 내가 수능 성적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이 어렵다고 내가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거보다 조금 위의 대학을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말이? 어쨌든 이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논술 시험은 어렵나요, 쉽나요를 하도 많이 물어봐서 제가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극상 최고 난도의 시험이고요. 별도의 시험지가 있는 그런 의치한 약수 의학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자연계열하고 시험지가 거의 대부분 따로 있어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 상은 문제가 보통 두세 문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면
그 다수의 문항이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뭘 묻는지도 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연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인하대, 아주대, 서강대, 성균관대인데 여기 보시면 인하대랑 아주대는 정시로서의 대학의 네임밸류는 높지 않은데 논술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사실 인하대나 아주대는 그래서 합격점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여기 대학 시험 공부를 혹시 한다면 논술이 엄청 어렵다고 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데는 합격 컷 자체가 30점대인 그런 학과들도 있어요. 2022학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은 대부분의 대학 논술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절반 정도는 각 소문항의 1번, 2번은 그냥 해볼만 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좀 어려운 이런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하기 전에 요 정도 느낌이구나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정도고요. 그 다음 중간 정도는 전체적인 논술 문제의 난도가 중간중간 어려운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냥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해는 되는 정도. 항공대 이학계열, 가톨릭대, 덕성여대가 요 정도의 느낌의 대학이고요. 중하는 대부분 쉽고 한두 개가 약간 어렵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글로벌인데 이런 대학은 보통 사람들이 약수령 대학이라고도 해요. 근데 약수령이라는 게 뭔가 법적으로 정해진 말이 아니라 이런 대학들은 제가 밑에랑 갈라놓은 이유는 약간 문제 자체는 논술적인 위의 대학들의 문제의 느낌을 구조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뭐 소문항도 있고 제시문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논술 느낌이 나는 대학이고 밑에 약수령 논술이라는 건 그냥 여기는 수능 문제랑 완전 똑같아요. 그냥 주관식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의 차이는 약간 문제를 바라봤을 때 문제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요. 난도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수령 논술은 제가 다음에 약수령 논술만 한번 찍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약수령 논술은 수능형 문제를 주관식으로 푸는 거고요. 대부분 국어하고 수학을 보는 대학도 있고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을 제외하고 논술 문제는 일단 무조건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쫄지 말고 달려드세요 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세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은 각 문제 안에서 소문제가 있고요. 각 대문항에 1번 소문항은 쉬워요. 아이고 논술인데 쉽네 라는 느낌이고요. 소문항에 2번, 3번, 4번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4월 이후에 각 대학별 논술 기출 해설할 때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문제가 어려운 것하고 합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논술이 어려워도 컷 자체가 낮아져서 논술 자체가 상대평가니까 어렵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한 얘기가 논술 문제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 너랑 똑같은 애들이 도전한다 라는 얘기고요. 오늘은 수능 체제와 대학별 논술 문제의 난도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느낌을 살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